뉴욕에 가서 가장 유명한 샵, 가장 비싼 스튜디오를 가요. 거기 가서 너희 작업실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메인 작업자가 누구야? 했을 때 1, 2, 3, 4, 5, 2 다 한국인입니다.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방어 수단들이 작업을 더 발전시키는 요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기존에 없던 타투씬의 손님군을 끌어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커졌고 저 혼자 할 때보다 1명, 2명 저 같은 작업자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10배, 100배, 1000배 이런 식으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던 경험을 지난 10년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특히 타투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한 작업은 그때그때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겠습니다 라고 적어놨었어요. 정말 첫날이에요. 첫 피드를 올리고 나서 외국인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건 얼마야? 넌 어디서 작업해? 처음 들어본 외국인의 질문이었어요. 아, 이게 인터넷이구나. 인터넷이라는 거는 내가 서울에서 올렸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인터넷이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는 뭐지? 제 손님의 50% 이상은 외국인입니다. 헐리우드 배우 같은 경우도 고정으로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작업자들은 외국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소리라는 친구도 있고요. 난도라는 작업자분도 계시고요. 홍담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타투이스트 플라워, 바늘, 달이라는 친구도 있고 저희 같은 장르 말고도 밀도님, 쿠바님 이런 분들 세계 어디 가도 넘버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작업자들이 한국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타투를 합법이다 불법이다라는 관념조차도 없이 문화로 너무 쉽게 접하고 10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그분들한테 한국 타투가 보여준 결과물들이 너무 생소하고 신기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세요. 이게 타투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어떤 샵에는 오면은 여기서 코리안 스타일 타투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묻는데 그 의미는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아름다운 것들. 한국만 유일하게 타투가 의료행위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윗세대와 제 아랫세대가 타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거를 언어로 표현하면 제 윗세대는 문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희 아랫세대는 타투라고 표현을 해요. 시각 디자인 학과를 졸업을 하고 개인 사정으로 크게 원하진 않았지만 석사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디자인 석사라는 게 굉장히 흔치 않은 거였는데 한 8년 정도 일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나는 얼마 받지? 혹시 나는 얼마 정도지? 다른 사람보다 잘 받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계산을 해봤는데 심지어는 야근과 주말근무 수당을 다 뺀 상태에서도 1만 원이 안 됐었어요. 조금 고상하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사회가 어떤 가치로 바라봐주고 있는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지금 가고 있는 행보도 사실 그 연장선이고요. 저는 아직도 제가 디자이너라고 생각해요. 타투이스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엄밀히 그냥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인의 눈높이에서는요, 굉장히 코믹한 상황이에요. 2015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미래 유망 신직업이라는 17개를 발표했어요. 그 중에 하나로 타투이스트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직업이야. 국가가 인정한 직업인이고 우리가 해외 나갈 때 비자를 받으면 아티스트 비자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술인 직군이잖아. 그런데 순진하게 법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그러면 입법부에서 개선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야 하고요. 단체가 목소리를 내야 하고요. 그 단체는 협상력과 로비력을 지녀야 해요. 협상력과 로비력을 지니려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연대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한번 모여볼 수 있는 조직이 무엇일까? 그 고민의 해답이 노동조합이었고요. 노동조합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교섭 대상, 그러니까 즉
싸울 사장님이 없잖아, 파업을 할 대상이 없잖아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노동 3권에 있는 단체 교섭권이라는 거는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교섭 대상자가 있어야 노동조합이 될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너희는 누구랑 교섭을 할 거야? 그러면 대상자가 없지는 않아요. 저희의 교섭 대상자는 당장 정부고요. 교섭 대상자가 저희의 소비자이기도 해요.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피해도 많고요. 특히 여자 작업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이 혼자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신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던지 준비가 돼 있는 변호사분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는 변호업체와 계속 공부를 하고 대응을 같이 해주는 방안을 만들고 있고, 지금 노동조합이 2주밖에 안 됐지만 벌써 실제로 도움을 받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 대상자가 저희 스스로, 저희 자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혹은 자신의 법률을 만들어서 행하던 것들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예로 타투이스트들이 미성년자 시술을 해주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법적 보호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전 세계의 눈높이예요. 부모님 동행하에, 부모님 승인하에, 이런 것들을 타투이스트들이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민법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 위생에 대한 가이드예요. 위생에 대한 규칙도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 피해가 있다면 손님이 고스란히 안아야 하고요. 지금 노동조합이 위생 및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해주는, 개인이 받으면 비싼 비용을 내고 치러야 되는 정기검진을 최대한 저렴하고 저희들한테 특성화되어 있는 항목들로 정기 건강검진을 시켜주려고 해요. 작업자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저희 직업 윤리상의 의무이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법망 밖에 있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거는 타투이스트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도 동일합니다. 시대와 문화를 따라오는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가 1000만 명에 달하는 타투 소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손님들 중에요. 타투는 당연히 일반 직업화가 돼야죠. 그게 왜 불법입니까? 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원이 되기는 그렇고 노동조합원과 똑같은 액수의 후원을 매달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나는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잘 그려서 이 일을 시작한 화가인데 어느 순간 나는 숨어서 일을 해야 되는 범죄자가 돼 있네? 그렇게 해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지금 제 작업실만 해도 최대한 양지로 끌어내려고 온갖 노력이 보이실 거예요. 타투 작업을 20년 넘게 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워딩 그대로 타투는 그 어떤 의료 시술이나 수술에 비하면 안전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얕은 피부에 바늘로 흠집을 내서 잉크를 주입하는 굉장히 심플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타투를 받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거 의료생 행위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한 분도 없는데, 어떤 중요한 시점에는 타투가 합법화 논의가 진행되면 항상 성명 발표를 하세요. 타투는 의료행위입니다 라고. 대한민국의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타투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직접 의사 선생님들이 작업을 하지 않아요. 눈썹 문신을 할 수 있는, 아이라인 문신을 할 수 있는 기술자를 고용을 하죠. 그래서 옹고시 뿌릴 게 아니라 같이 협상을 할 수 있는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실 한국 타투씬이 지금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타투이스트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들 혹은 지금 산업 현장에 있는 미술을 전공한 친구들 혹은 그냥 그림 자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타투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비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이 타투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강생들이 수강을 받기 위해서 들어와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작업을 이미 하고 있는 작업자들도 오너한테 착취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오너도 행복하고 작업자도 행복한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고, 그 방식이 어떤 건지 서로가 공유하는, 저희들도 시험을 해보는 단계에 있으니까요. 그걸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캐치프라이즈로 쓰려고 했던 가장 첫 번째 안 중에 하나가 저희도 세금을 내고 싶습니다라는 캐치프라이즈였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해야 될 거는 탈세가 아니라 절세죠.